7시 됐네요. 좀 어수선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렇게 된 상황에 약간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관리하는 거나 아니면은 수학 선생님들이나 이게 좀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 한번 다 보시고, 그리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컨텐츠라든가, 그 다음에 선생님 진이라든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 위주로 좀 담았고, 그 다음에 세마고 2학년 시험, 수학이랑 과학 시험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위주로 담았습니다. 저는 그 유파인 고등에서 총괄을 맡고 있는 이교준 원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어머니들 발표가 됐는데 어머니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좀 따끈따끈한 정보라. 약간 이 지금 세마고의 이슈가 1학년 이슈가 전범위를 할 거야 말 거야가 앞뒤반 선생님이 말이 달라가지고 어떤 반은 전범위 한다 그러고 어떤 반은 안 한다 그러고 지금 학교에서 정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추적 잘 해가지고 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에 딱 이맘때쯤 어머니들 처음 만날 때 가지고 온 책들이 앞에 쌓여 있는데 그때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깜깜이 입시, 첫 입시를 하게 되고 이제 모든 등급은 이상한 과목 빼고는 그 이상한 과목이라고 하면 이런 실험 같은 것들, 뭐 융합 들어있는 그런 것들 빼고는 전부 다 상대평가를 들어가게 되죠. 우리한테 제일 큰 이슈는 과탐2가 상대평가가 들어가게 된다. 2가. 근데 뭐 과탐1, 기존의 과탐1까지는 선행을 좀 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좀 한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서 불안한 어머니들 꽤 있었거든요. 근데 과탐2는 대부분 누구도 안 했다. 대부분 누구도. 그러니까 모두가 거의 처음 시점에서 이걸 잘 정복을 하면은 대박 역전 기회가 좀 가능해요. 등급이라고 하는 게. 9등급제가 1등급 4%, 5등급제가 1등급 10%이기 때문에 5등급제에서 이제 내신 변별력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데, 근데 이게 3학년 1학기까지 쭉 이렇게 가면, 특히 어려운 과목도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요거까지 1.0을 싹쓸이하는 친구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저도 통합과학에서 이 등급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는 2학년 때 혹시 2학년 1학기 집중이수제랑 2학년 2학기 과탐2에서 이제 진짜 실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그 선행을 많이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온 거고요. 안 했던 친구들은 기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싹 다 상대평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어쨌든 우리 친구들 입시부터는 알고 계십니까? 수행평가가 대학이 전송이 됩니다. 뭘 했는지, 평가 어떻게 했는지 등등 수행평가가 구체적으로 전송이 돼요. 지금까지는 전송이 안 됐거든요. 합산 점수만, 수행지필 합산 점수만 대학에 전송이 됐는데, 우리 친구들부터는 따로 전송이 이렇게 되고, 표준 편차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싹 다 들어가게 돼요. 학차 등급, A, B, C, D, E, 뭐 분포 비율, 평균, 수강자 수 등등 다 들어가게 돼요. 표준 편차가 없다고 해도 학교 변별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이걸로. 정리를 좀 하면 대학이 받는 정보가 표준 편차 빼고 이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정량적인 숫자 평가는 조금 줄어들 수 있어도 정성적으로 이 학교를 좀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충분히 마련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학종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평가는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추론이죠.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빠졌지만 학교를 조금 더 면밀히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어쨌든 이 2학년 1학기 집중이수제 어머니들도 안 해봤고 우리 친구들도 안 해봤고 그 누구도 안 해봤고 문제는 학교 선생님도 안 해봤고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추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보겠습니다. 교과목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1호 개정은 현재 고2들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의 이제 과목 명칭이고요. 우리 친구들은 원과목에서 일자리가 쫙 빠지고 2에서 두 과목으로 쇽 갈라져가지고 이름들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죠. 어떻게 줄여 부를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앞글자를 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역학, 전자기, 물질, 화학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줄여 부르지 않을까. 역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 역학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두 과목 중에서 하나는 2학년 2학기, 나머지 하나는 3학년 1학기까지 상대평가를 조금 해야 되고 이 상대평가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2를 안 했거든요. 한 7년 됐나?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혼란이 좀 많을 거고 이걸 제대로 받는 친구가 뒤에 역전 드라마를 팡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여기에 잡으면. 자, 어쨌든 이제 2학년 1학기, 2학기 때 기존에는 원과목을 가지고 1년 쭉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택포를 하는 세마고 입장에서는 이 비상교과서예요. 비상교과서. 한 과목이 딱 이 정도 두께예요. 교과서 두께가. 이게 지구과학원, 요거는 이제 화학원,
요거는 이제 물리학원, 요거는 이제 생명과학원 해요. 비슷비슷한 두께로 요거 가지고 이제 1년 배웠거든요. 딱 요거 가지고 1년.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수가 조금씩 늘었어요.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서 2단원이, 작은 단원이 총 빠지고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대한 덩어리가 2에서 탁 내려가가지고 페이지 수가 좀 많이 늘었고요. 나머지도 페이지 수는 조금씩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얘를 몇 학기에 배운다? 한 학기 만에 끝낸다. 한 학기 만에. 그럼 기존에는 학교에서 주 3시간 나갔는데 요거는 주 몇 시간 나가요? 3시간 나간다. 3시간 똑같이. 충격이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혼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요거를 1년 동안 했는데 이제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리학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거의 똑같은 양을 요걸 한 학기에 배우게 되고 1년 동안 요거 했잖아요. 근데 우리 세마고 친구들은 여기에 2학년 2학기에 2과목까지 다 얹어가지고 1년 동안 배우게 될 페이지 수만 해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2는 난이도가 어때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거 고려 안 해도 할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 지금 공부하는 시간도 엄청 여유롭지는 않잖아요. 허덕허덕 걸릴걸요? 근데 그 과목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걸 4개를 다 해야 되는 건데, 육아반을 좀 제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정신교육 앤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손흥민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손흥민 이야기를. 그 축구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는 의식적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공이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달려가는 속도가 이 정도가 되면, 공을 어느 정도의 파워로, 어느 정도를 감아차고, 어디를 맞춰야 돼, 이런 것들을 훈련을 딱 할 거란 말이에요. 찼더니 날아가네? 그럼 재조정,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시험 시간에 문제를 푸는 건 무의식이 할 거예요. 의식적으로 못해요, 시간 때문에. 빠바바바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 숙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숙제를 무의식으로 해. 타타타타타타.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고. 멘탈리티 싸움이 될 거예요. 모든 숙제를 전부 다 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이제. 지금도 못해요. 지금 2학년 친구들도 숙제를 다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 이제 시간 배분을 이렇게 하고, 시간 배분 이렇게 하고,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라는 걸로 일관을 벗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목표는 1등급이야 찍어놓고 그게 안 되니까 팍 퍼져버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딱 지나고 나면 난 정시할래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결과가 올해 수능 과목 발표가 됐는데 화학 선생님이잖아요. 화학원 선택자가 일본어보다 작아요. 현재 그렇게 됐단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 이걸 전부 다 1등급 받을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이제 1년을 어떻게 멘탈리티로 잘 버틸 거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가져갈 건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숙제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숙제 다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대신 조금이라도 하라고는 해요. 손을 안 대면 안 된다. 그러니 이제 이 집중미소제가 최대의 관심사 관건이고, 그리고 과탐2를 이제 시간이 있으면 있을 때 미리 빼놓는 건 굉장히 추천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어려워진다. 집중미소제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그렇고, 물리2나 화학2를 한 번이라도 중학교 때 건드려봤던 친구들은 이거 인간이 할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왜냐하면 확 달라지는 난도 때문에. 학교 수업은 이 집중미소제를 어떻게 대비를 할까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열정 있는 선생님들은 진도를 그냥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빠바바바바바바바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생 일상에 최악이죠.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빠르게 진도를 나가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 물리를 학교에서 처음 듣는다. 학습이 될까? 학습이 될까요? 학교에서는 개념만 찍고 딱딱딱 넘어갈 건데 학습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하고 학교에 처음 들어갔다? 너무 암담합니다. 그게 아니면 학생들한테 발표 탐구를 시킬 가능성 좀 있어요.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계시고. 왜냐하면 세팅을 써야 되니까. 수업에 바쁘면 세팅 못 쓰잖아요. 발표를 시킬 건데 요거는 제일 최악이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학생들이 발표하는 거니까. 이럴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높은 확률로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범위를 다 못하니까 선별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를 선별할 거냐? 수능 범위겠지.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들을 선별해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여기 가장 현실적인데 문제는 뭐냐? 요걸 학교에서 해버리면 학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툭툭툭 끊겨 배우잖아요. 학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케이스로 학교에서 진행을 하든 공통된 문제는 학습이 되지 않는다. 학습이 안 된다. 아주 머리가 좋지 않은 이상 학습이 안 된다. 그러니 학교에 들어갈 때는 이게 맞나 싶은데 알고 들어가야 돼요. 학교에 알고 들어가고 학교 선생님이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 출제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디를 강조할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학교에서 학습을 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이 딱 되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더 정신이 없거든요. 겨울방학 때 해놓을 수 있을 만큼 해놓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또 세마고의 특수성, 내 과목을 다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죠. 육아반을 제외하면 내 과목을 택포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세 과목을 더 하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 비해서. 왜냐면 2학년 1학기 한 과목 추가, 2학년 2학기 한 과목 추가, 3학년 1학기 한 과목 추가. 그죠? 4, 4, 4. 이렇게 12과목을 하게 되고, 자, 플러스, 이건 세마고의 엄청 장점이긴 한데, 손인수 강좌.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주문형 강좌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손인수 강좌 이름 좀 바뀌었고요. 세마고에서는 이건 또 적극적으로 개설을 해요. 4명 이상이 모이면 개설해 준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1개 이상 껴넣어라. 1개 이상은.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개설 요청해버리면 개설되니까. 그럼 4, 4, 4, 4 플러스 4 플러스 4 이렇게 플러스 얘까지 들어가면은 북일고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북일고는 333 고급이거든요. 그것보다 좀 더 세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는 있어요, 우리가. 근데 애들이 워낙 정시 분위기 타가지고 안 해서 그런 거지. 너무 이거 아까워요. 뭐 세 개 다 아는 친구 있을까? 괴물이겠죠. 자, 이 물리학, 요게 이제 정시런에 이제 발단이 된 시험지인데, 요게 이제 1등급 컷이 60몇 점밖에 안 나왔고, 평균 점수가 38.9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잘 찍은 놈이 더 높은 등급을 갖게 되는 그런 시험지가 돼버린. 네, 아무튼, 네, 좀 안타까운 시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번 선생님들이 출처를 찾을 때 어느 출처를 가장 쉽게 손을 대냐면 EBS 자료예요. EBS에는 선생님 로그인을 따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수능 문제, 모든 학평, 모평 문제와 수능 특강, 뭐 수능 완성 이것들을 한글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접근하기 편해요, 그게. 그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학평, 모평 수능 문제에서 대부분 이렇게 기출을 냅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 이제 수능 특강에서 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평, 모평, 수능. 변형을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60%가 그냥 학평, 모평, 수능. 그리고 수능 특강이 41%.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집중적으로 내는데, 이제 우리는 공부 이 과목이 수능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낼까요, 안 낼까요? 내겠죠.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요. 선생님 늘 보는 게 이런 자료였어요. 여기서 내겠죠. 첫 해는 여기서 낼 거예요. 우리 때는 여기서 낼 거라고요. 그럼 애들이 시험 점수가 개판 나겠죠. 왜냐하면 시험 범위 넓지, 문제는 어렵지. 그 다음에부터 조정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다음에 조정한다고 해도 여기 출처에서 시험을 내겠죠. 다른 자료가 없으셔서 그래요, 보통은. 대부분은 여기 출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끈질기게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에 나왔던 수능 특강이고, 몇 년도에 수능이고, 이런 것들을 싹 채워가지고 대비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야 뭐가 보여요? 이 선생님의 출제. 경향이 보이죠. 그래야 우리가 컨텐츠를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준으로 이제 거의 변형을 안 시키세요. 수특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오시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 작업해가지고 조금 바꾸시고 이렇게 문제를 내신단 말이에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3 학평 물리학원인데 원래 있던 그림 모티브를 그대로 따가지고 조금 바꾸는 수준이에요. 수학보다 분양도가 훨씬 없어요. 훨씬 없어요. 대신에 연도가 너무 다양해요. 19년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해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은 거의 똑같은 문제다 싶을 만큼 거의 따세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좀 심했죠. 똑같지 않나 그냥? 그죠? 이건 좀 심했죠. 대형도가 거의 없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특에 있는 거 거의 따가지고 비슷하게 변형을 시켰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과학팀 연구진이 하는 일은 요런 걸 이제 찾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모의고사를 풀리는 거죠. 요런 것처럼. 미리 풀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풀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 화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능 특강에서 거의 반, 나머지는 학평, 모평, 수능에서 거의 반 이렇게 나온다. 거의 1대1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나왔는지 전부 다 이렇게 추적을 다 합니다. 얘는 어디까지 내려가니? 21년도까지 내려가네요. 그쵸? 지난 계정 자료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22 계정, 이 전이 15 계정, 그 전이 09 계정이 있잖아요. 그거기까지 내려가요. 자, 뭐 거의 똑같아. 숫자만 탁탁 바꾸고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유형별로 기출을 잘 학습을 시키는 게 과학은 더 중요하다. 엄청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는 많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똑같이 냅니다, 여러분. 바꾸는 것도 귀찮아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출처를, 특히 이제 EBS 내에 있는 출처를 가지고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시는데, 이 관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자료가 없으세요. 똑같고. 이런 것도 거의 똑같고, 네, 이런 것도 거의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냈고, 네.
요것도 똑같고 그래서 똑같이 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사실상 학교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는 거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학은 유독 빨간색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추적을 끝까지 열심히 하고 얘는 2019년까지 내려가네. 더 내려가네요. 자, 똑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맞춘다 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세마고 과학은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교인 만큼 수특, 수학, 그리고 학평, 모평, 수능에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내년에 볼 시험지도 여기에서 출처가 되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가장 높은 확률은 수능 시험 범위를 선별한다. 플러스 여기에 출처해서 문제를 낸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특히 학교 이 진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잘 체크를 해가지고 나가는 게 올해보다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진도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방학 때와 3월이 이제 드디어 프로그램이 좀 달라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물화생을 다 챙기려면 3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3시간짜리 3과목을 하면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2시간으로 줄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줄입니다. 자, 그럼 방학 때는 뭐가 돼야 되냐? 자, 기본적으로 이제 2학년 1학기 대비할 수 있는 반이 2반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반이 개설이 이렇게 추가로 되고, 심화반이 이렇게 있는데, 나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바퀴를 완성을 하는 반은 2개가 컨셉이 똑같은데, 요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힘이란 이런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밀도는 이걸 말해. 중학교에 있는 내용들을 다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여기에 담을 내용이고요. 거의 이런 위주로 나간다. 심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 플러스 조금 더 심화시켜가지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내용을 좀 섞습니다. 이해를 좀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년치의 학평 모평 수능 문제를 유형별로 다 풀릴 겁니다. 그러니 진도가 조금 빠르고 문풀이 좀 더 들어간다 라고 하는 반이 심화반이고, 대부분의 세마고 친구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과학이 너무 어려워서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고려해도 괜찮아요. 자기 수준에 맞게 들어오면 되고요. 대부분 친구들은 아마 심화반으로 들어올 거예요, 친구들이. 자, 그런데 물리화학 다 한 친구 있죠, 가끔. 그죠? 문제풀이도 다 있고, 이론도 다 있어. 이런 친구들은 과감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2학년 2학기 과정이에요.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2개에 들어올 건데, 역학과 에너지만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안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 기출 문풀까지 해가지고 2학년 1학기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복습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200페이지였죠? 이 책들은 조금 얇거든요. 그래서 진도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 있는 2학년 1학기 대비를 문풀로 하고, 그리고 2학년 2학기 대비도 같이 하고 하는 최상의 반입니다. 물리학 화학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라고 싶은 친구들은 과감히 들어와도 괜찮을 만큼 복습 문제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특히 화학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화학을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선행을 할 때 문파인 특목과는 안 그랬을 거지만 화학원을 선행을 시킨 학원들이 꽤 많았거든요. 원래 1호 개정에 화학원을 선행을 시킨 거예요, 애들한테. 그럼 필요 없는 2단원 가르쳤고 필요한 3단원 화학평형을 안 가르친 거예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차피 그걸 할 거지만 이쪽으로 물질과 에너지 바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평형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평형을 같이 넣어가지고 수업을 한다. 그럼 2학년 1학기 부분을 빠짐없이 커버해주면서 2학년 2학기까지 같이 들어가는 반이 되겠습니다. 3월에는 어떻게 해요? 3월에는 주 1회 2시간으로 깔아요. 2시간으로. 자,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 이론을 전부 한바탕 완성을 했다면 여기서는 기출 변형 문풀을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월부터 진입하는 친구들은 아마 없긴 할 건데 고생을 좀 많이 하겠죠. 이건 다시 안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거 한다고 다 기억하고 넘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까먹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할 거예요. 수업 영상을. 그리고 우리 겨울방학 때 들었던 재원생들은 무한 재생 반복할 수 있게 이렇게 줄 거예요. 자, 3월은 2시간 이렇게 세팅을 하고 물화생을 가급적 다 챙길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럼 뭐가 불안하죠? 지구가 그죠? 지구가 불안하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각형 인재 때문에 빵꾸 나는 거 있는 거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지구과학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셨죠? 자, 이제 물리 담당한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세마고 물리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세마고 생명과학을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쌓여. 지금 생명과학이 제일 많아. 근데 물리 포기, 화학 포기 다 하고 나서.
어쨌든 세마고 전문팀이 지금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시간표들이 기본반이 착착착 세팅이 되어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세마고를 위주로 짰습니다.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 수학 안 겹치는 시간, 그리고 일요일 오전 수학 안 겹치는 시간. 철저하게 세마고 위주로 이제 물리학 심화를 짰고, 의치대반도 철저하게 세마고 위주로 짰습니다. 안 겹치는 시간. 자, 한번 깊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둘 중에서 어디 들어올 건지. 그리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필요한 친구들은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근데 이제 아이들끼리 어느 반 들어에서 조금 스크래치 날 친구들이 좀 있나 봐요. 그 대용은 아마 이쪽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자, 기본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처음 배우는 친구들, 그리고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친구들, 선행을 했는데 중앙테스트 10점 나온다. 이런 친구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베이스도 할 수 있을 만큼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반이 이 반이 되겠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 컨셉이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컨셉이에요.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성생만 북일고 재학생들은 그냥 들어와라 라고 열어둔 반이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학습 능력 자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심적으로 너무 불안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반으로 가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능력이 안 돼서 기초반으로 가라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심화 완성 말 그대로 깊이 있는 이론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기출 문제를 다다닥 푸는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고. 의치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이제 2학년 2학기 선행을 미리 나가면서 물리학을 기출을 풀어서 완성을 시킨다. 그러니 2학년 1학기는 문제로 대비하고 2학년 2학기 이론을 진행을 하는 반입니다. 거의 대부분 처음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 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 이 과목 같은 경우의 특징이 양이 적기 때문에 집중이수제처럼 선별해서 나간다 이런 느낌 아닐 거고 그냥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학교 화학쌤도 저랑 같은 마음이라면 되게 신나할 거예요. 제대로 된 화학을 가르치거든요. 과학은 반복이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이 뭔가를 학습할 때의 과정은 짜 모르는 걸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기반 위에 다른 것들을 붙이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특히 과학같이 이론 기반 학습인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의 수가 많을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니 그냥 많이 들어봐라. 그게 답이다. 화학도 마찬가지인데 화학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에 있는 화학 평형 파트는 여기에 껴넣어가지고 같이 배울 겁니다.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놓일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도 하고 있는 이론 장르 문풀 변형 이렇게 할 거고요. 숙제는 카카오 채널로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 주간 테스트 매주 보고 디딤돌 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주말에 나오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는 지구과학. 안 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인간을 들으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아, 이 친구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재원생 같은 경우에 과학을 한 과목이라고 듣고 있으면은, 이제 프린트지, 지구과학 이론 정리를 할 수 있는 프린트지를 나눠줄 거예요. 지구과학 전체를 11등분, 10등분, 10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 줄 거예요.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게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아요.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그 10묶음짜리를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나누어 줄 거예요. 그 지구과학 정리를 자기 손으로 한번 할 수 있게 방학 때 할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들어가면 빵꾸 나거든요. 바로 빵꾸 나면 눈물 나잖아. 이거 학교를 재입학해야 돼, 빵꾸 나면. 그럴 순 없잖아요. 지구과학 프로그램이 세마고 전용으로 있다. 다른 학교는 없다. 왜냐하면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는다. 화성고는 지구과학 선택자가 빵명입니다. 폐강. 네. 진짜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네. 병정고도 거의 없어요. 한 40명? 네. 우리 친구들 중에는 한 명 선택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물리를 뺀 게 아니고 물화지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선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지구과학을 빵꾸 나는 과목이 없도록 이번 방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마이크를 넘길게요. 감사합니다.